최근에 사우디가 축구 스타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죠. 공놀이에다가 오일머니를 냅다 그냥 바르고 있어요. 이 사우디 정부가 자기 나라 축구팀을 4개 팀을 샀는데 이 팀들이 지금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선수들을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날두죠. 이제는 커리어가 조금 꺾일 수 있는 시점이고 한국에서의 이미지 역시 임종을 맞게 됐지만 세계적으로는 스타성과 상징성이 여전하거든요. 최근에 인스타 팔로워도 6억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런 호날두가 사우디로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목이 끌렸고 그 덕에 변방에 있는 사우디 리그라는 것도 홍보가 되는 효과를 본 거죠. 이게 호날두 말고도 벤제마랑 네이마르, 캉테 역시 사우디 리그에서 뛰게 됐고요. 사우디가 시세보다 많이 쳐가지고 데려왔잖아요. 해가지고 이들이 연봉을 1, 2, 3, 4등을 다 먹게 됐어요. 전 세계 연봉 탑이 싹 다 사우디에서 뛰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를 이끌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는 피파 온라인 게임을 현실에서 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영입한 선수들에 대한 특혜가 상당합니다. 벤제마는 아예 본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게 학교까지 따로 세워준대요.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대저택을 받거든요. 근데 이거 방만 25개가 넘는데요. 개인 전용기도 따로 나온다 그러고 슈퍼카는 무슨 8대씩이나 받는다고 합니다. 요일마다 바꿔 타도 한 대가 남아요. 로테이션이 매끄럽게 안 굴러가요. 밥도 개인 셰프 5명이서 돌아가면서 차려준다 그러고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네이마르가 인스타에다가 게시물을 또 올리는데 이게 사우디랑 관련된 내용이면은 건당 7억을 준대요. 홍보비 명목으로. 팀을 홍보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 국가를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국가 이미지를 개선해보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 네이마르가 팔로워가 2억 명이 넘거든요. 한국 인구 4배가 구독을 하고 있다고. 홍보 효과는 확실히 있겠죠. 근데 아까 호날두는 6억 명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 최고 기록이에요. 뭐 셀레나 고메즈,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미국의 팝스타들도 한 수 접히는 기록인데 최고의 스타인 호날두를 영입을 하면서까지 이 사우디 리그를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사우디로 간다는 게 커리어나 명예를 생각해봤을 때는 일정 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상회할 만큼 사우디가 큰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점에서 꺾이고 있는 선수한테도 전성기 때 최고가로 한탕 벌어보겠다는 선수한테도 사우디가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우디는 자국 리그 말고도 해외 리그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뛰고 있는 팀 중에서 뉴캐슬이란 팀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 구단을 사우디가 인수를 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구단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구단에 뒷배가 생겼는데 그 뒷배가 원유 운반선이야. 기름이 꽉 찬. 실제로 이 오일머니로 스쿼드를 엄청 강화하고 있고 결국에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4위를 기록했어요. 사실 요즘 사우디 말고도 중동 전체에서 오일머니를 축구에 들이붓고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만수르가 맨시티를 인수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까지 달성했는데 이게 구단 창단 이래 최초의 우승이래요. 오일머니 덕분에 챔스 우승까지 해본 거죠. 또 카타르는 얼마 전에 월드컵을 개최했잖아요. 최근엔 메뉴를 인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전엔 또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했고 열심히 기름칠을 하고 있죠. 이 오일머니가 한번 투입이 되면 성적이 좋아지니까 요새는 축구 팬들이 오일머니를 반기는 분위기예요. 덕분에 중동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고 보다시피 해외 리그랑 자국 리그를 같이 키우면서 축구로 국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우디는 2030년까지 자국의 리그를 세계 10대 리그로 키울 것이다. 그렇게 국내 축구 기반을 다지고 나면 이거를 바탕으로 2030년에 월드컵까지 유치를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옆나라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얻는 거를 보면서 자극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축구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우디가 축구 말고도 다양한 스포츠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골프, 레슬링, 복싱, F1, 스키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게임 대회 그러니까 e스포츠 대회까지 열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닌텐도나 EA,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게임 회사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250개의 게임 회사도 설립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원래 빈살만 왕세자가 평소에 게임을 조금 한대요. 콜 오브 듀티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대회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상금 규모가 엄청 커요. 대부분 역대급 규모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골프 대회 같은 경우는 타이거 우즈가 그동안 받은 우승 상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금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스포츠에 투자를 할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스포츠 워싱입니다. 보통 이 사우디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기름 말고는 딱히 좋은 얘기가 이렇게 없거든요. 일단은 종교적인 이슈가 있죠. 이제는 조금 바뀌려고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여성 인권 문제가 있고 테러 단체들을 배후에서 지원한 적이 있다. 이런 주장도 꾸준히 나왔잖아요. 그리고 왕정 국가다 보니까 독재 문제가 있죠. 특히 언론인 자말 카시쿠지가 암살을 당했는데 여기에 빈살만 왕세자가 개입을 했다라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한 적이 있고 과정에서 부정적인 일면들이 노출이 되면서 관광이나 외국인 투자가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포츠 워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사우디는 하루빨리 이미지를 예쁘게 가꿔서 관광 산업을 또 키워야 되고요. 외국인 투자 역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이 사우디는 경제 구조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석유가 고갈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못 쓰게 할 수도 있죠. 최근엔 전쟁 때문에 진행이 조금 더디긴 한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장기적인 흐름을 타기도 했으니까요. 만약에 석유를 영원히 쓸 수 있다고 해도 석유 단
하나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문제가 있죠. 이 석유라는 게 가격 변동성이 정말 큰 자원인데 이 유가가 내려갈 때마다 경제가 휘청됩니다. 특히 2010년대에는 셰일 혁명으로 미국의 산유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이 구조화가 됐는데 최근엔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저유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원래도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우디도 경제 개혁을 하려고는 했어요. 70년대부터 10번이나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셰일 혁명을 겪게 되면서 위기의식이 크게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로 변해야 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싶었던 거죠. 특히 당시에 빈살만 왕세자가 왕위를 세습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제 개발 계획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비전 2030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석유가 고갈이 되기 전에 뭐라도 조금 해보겠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특히 관광,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를 키워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우디의 모든 프로젝트가 관광, 에너지, 첨단 산업이랑 관련이 있고요. 이 타임라인도 203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맞춰져 있습니다. 이 비전 2030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석유 의존 경제를 탈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석유 의존 경제 때문에 파생이 되는 다양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 이 석유가 거의 유일한 자원이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 산업을 국유화를 해가지고 사우디 왕실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국영 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그만큼 민간 경제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러면 자본가들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국가도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보고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이런 훈련들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특히 국가가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에서는 부를 창출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이든 국민이든 스스로 생존하기보다는 국가가 베푸는 복지성 지원에 기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 사우디는 실업률이 조금 높아요. 민간 경제가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특히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열악한 데서 일할 바에는 그냥 노는 게 낫다. 보조금이나 타먹겠다.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된 일이나 저임금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고요. 이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고 전체 취업자의 4분의 3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 민간 경제 자체에 활력이 없습니다. 노동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쌓기도 힘들고 노동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때문에 경제 개혁을 시도를 해도 이거를 이끌어갈 경제 주체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개혁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비전 2030의 목표 중에 하나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업을 민영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일 큰 문제가 또 청년 실업률인데 사실 사우디는 인구 구조가 굉장히 젊거든요. 30세 이하 청년층 인구가 전체의 70%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일을 안 한다? 이거는 경제를 떠나서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10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중동 지역 전체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들고 일어난 사람 중에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의 봄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높은 청년 실업률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묻지마 범죄가 자꾸 발생하는 게 결국은 청년의 양극화 문제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이게 범죄든 테러든 시위든 내전이든 어떤 식으로든 폭력적으로 터져 나올 수가 있고 정권의 전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죠. 네옴시티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과정에서 외국인보다는 사우디 국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유인책이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청년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고 지지계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가 또 문제가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일자리는 없는데 인구는 증가한다?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이고 부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석유 하나로 다 같이 먹고 산다는 게 앞으로는 더 쉽지 않겠구나. 산업을 다각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산업을 키우고 있냐? 앞에서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네옴시티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4개의 프로젝트가 공개됐는데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더 라인이죠. 100%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도시고요. 또 관광도시인 트로제나랑 신달라가 있고요. 또 첨단산업을 주도하게 될 옥사곤이 있습니다. 더 라인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표방하고 있어요. 자연훼손을 줄이겠다고 사용 면적을 최소한으로 잡고요. 대신에 건물을 초고층으로 올려가지고 용적률을 높이고 길게 늘린 형태가 됐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동력은 재생에너지로 돌리고 자동차도 없애고 차가 없으니까 도로가 없죠. 대신에 지하로 고속철도가 다니고 근거리는 에어택시로 다닐 것 같아요. 또 초고층으로 설계가 되면서 주요 이동수단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하나만 타면은 모든 시설을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는 설계라고 비판하고 있어가지고 초기 설계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관광도시인 트로제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게 산 중턱에다 만들고 있어요. 이 사우디가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에 제약이 많은데 고도가 높은 곳은 조금 시원하다 보니까 이런 산에다가 관광지를 만드는 거죠. 특히 여기는 스키가 주요 콘텐츠예요. 원래 사우디가 실내 스키장이 없거든요. 국토의 95%가 사막이잖아요. 건조해가지고 눈이 잘 안 내리고 내려도 금방 녹아가지고 쌓이질 못해요. 높은 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나마 높은 산에다가 스키장을 만드는데 높은 만큼 기온이 낮고 눈도 조금 쌓이겠죠. 근데 이 적설량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서 아마도 인공 눈을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또 엄청 들겠죠. 그리고 산악지대 말고 또 시원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 바다가 있죠. 이 바다 옆에도 휴양도시를 개발합니다. 이름이 이제 신달라인데 여기는
고급 휴양지 컨셉이에요. 뭐 요트, 골프, 선상클럽, 비치클럽 이런 걸 즐기는 데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왜 관광산업을 밀고 있냐? 이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장기간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력을 키우고 복잡한 제반 인프라를 확보하고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수익화도 조금 빠르고 장점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옥사곤이에요. 사실 인지도 같은 경우는 더 라인이 제일 높은데 진짜 메인 사업은 옥사곤이죠.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섬이 아니라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부유식 구조물이라고 하던데, 더 라인은 주거도시라서 경제효과가 조금 제한적이고 관광도시들은 단기의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메인 산업으로 가져가기엔 한계가 있고 조금 더 장기적인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옥사곤을 만들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외국계 기업을 많이 유치할 계획인데, 이 외국계 기업들이랑 계약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받겠다는 조항을 넣을 거라고 해요. 속된 말로 해외 기술을 빨아먹겠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다시피 사우디가 석유 고갈 문제, 산업의 부재, 높은 실업률, 부양 인구의 증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지만 조금 지켜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